디즈니 플러스 파인 촌뜨기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인데요. 원작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스토리와 함께 인물들에 대해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원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세요. 이야기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주인공 이름은 오희동, 양세종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오희동이 삼촌인 오관석을 관찰하는 시점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관석 역할은 류승룡 배우가 맡았습니다. 삼촌은 희동을 살뜰히 챙겼고 희동도 삼촌을 잘 따랐죠. 삼촌은 희동을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요. 희동이 크면서 점차 작은 미션을 하나씩 맡깁니다. 희동은 삼촌이 시킨 일들을 곧잘 수행했고, 희동이 성장함에 따라 삼촌이 맡기는 역할도 많아졌죠. 희동은 삼촌의 지시 아래 점차 법의 문턱을 넘어섰고,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이후 소년원에서 출소한 희동은 먹고 살 방법을 찾게 되었죠. 미천이 없던 희동이 찾은 일은 결국 제비였는데요. 순진무구한 여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지만 발목이 잡혀 결국 희동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출소한 희동을 삼촌 관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관석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워보라고 제안했죠. 당시 관석의 직업은 사업을 벌이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소개해주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일은 아니었고, 마지막에는 혼자 이익을 독차지하는 그런 양아치스러운 직업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삼촌 관석에게 소위 큰 건수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보물찾기. 그간 알고 지내던 송 사장이란 사람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도자기 유물을 건져달라는 의뢰를 한 거였어요. 송 사장과 관석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입니다. 송 사장이란 사람은 겉으론 의리를 강조하지만 알고 보면 의리와는 거리가 먼 속물이죠. 후반으로 갈수록 오희동과 오관석을 배신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관석 입장에서는 송 사장이 도자기를 건져달라는 부탁을 한 것도 의외고, 별거 아니라는 일에 자기 사람을 여럿이나 붙인 것도 의외였습니다. 삼촌은 송 사장이 벌이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죠. 그렇다고 발을 뺄 관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달려들어 자기 이익을 최대한 빼돌리는 것이 관석이 사는 방식이었죠. 희동은 삼촌의 손발이 되어 도자기들을 빼돌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바닷속 보물에 관한 소문은 온갖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장된 그릇을 찾아 저마다 모인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죠. 자기가 최대한 많은 이득을 보는 것. 한편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데요. 작중 언급되는 신안 앞바다 보물선 사건은 1976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어부가 던진 그물에 우연치 않게 청자 물병을 비롯한 유물들이 끌려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었죠. 이후 근처에서 약 130여 점의 유물이 도굴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었죠. 이렇게 해서 주인공 희동과 삼촌 관석, 송 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인물은 천황식 회장인데요. 장광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천 회장은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초석으로 박물관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 그걸 위해 이번 일에 눈독을 들인 건데요. 신안 앞바다에 묻혀있는 도자기를 건져내 자신이 세울 박물관에 진열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굴꾼들에게 돈을 대주는 쩐주라고 보면 되는데요. 언뜻 보면 회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한 듯 보이지만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변태짓도 서슴지 않는 데다가 굉장히 치밀한
악당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천회장 부인. 드라마에서는 양정숙이란 이름의 여자로 등장합니다. 임수정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도도하고 만만치 않은 여자로 등장하거든요. 주인공 희동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여자로 나오는데요. 천회장 옆에서 조신한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속에 구렁이 99마리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또 다른 등장인물로 임전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성호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천회장 밑에서 일하는 부하입니다. 양정숙과 임전출, 두 사람의 숨겨진 서사는 이렇습니다. 사실 임전출과 양정숙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까지 했더랬죠. 그러다가 양정숙은 천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를 칠 생각을 했는데요. 임전출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양정숙은 이미 천회장과 들러붙은 것이었죠. 양정숙은 죽은 줄 알았던 임전출이 살아 돌아오자 기지를 발휘합니다. 천회장과 부부가 된 척을 하다가 천회장이 죽으면 임전출과 재결합할 계획이라며 임전출을 달랬던 거죠. 이후 천회장을 유혹해서 혼수 상태로 만들거나 천회장 담당 의사와 손잡고 천회장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결국 회장 돈까지 빼돌렸죠. 그런데 하필 비자금을 맡긴 사채꾼들 중 하나가 천 회장의 전부인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박씨 할매라는 인물이었죠. 이 일로 모든 것이 들통이 났고 천 회장이 죽으면 남게 되는 것은 빚만 남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게다가 천 회장도 의심이 많은 인물인 터라 양정숙을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던 건데요. 동거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이용만 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양정숙 역시 더더욱 보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영수, 관석의 동업자이고 통칭 하선생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드라마에서는 우현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딱 전형적인 사기꾼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굉장한 달변가에다가 과거 민주화 운동까지 했던 인물로 허세가 매우 심하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나대식, 이상진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송 사장은 관석이 혼자서는 힘들 거라며 지인을 붙여주었는데요. 한마디로 나대식은 송 사장이 보낸 일종의 스파이입니다. 원작에서는 송 사장과의 관계가 알고 보니 더 깊은 관계였다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는데 성이 다른 이유라든지 알고 보니 송 사장 아들이었다는 떡밥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서 드라마에서 어떤 설정으로 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김교수, 김희성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물론 직업상 교수인 게 뭔가 선역 같아 보이지만 이 인간도 그냥 사기꾼인데요. 사업상 일본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일본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는 반일본인 같은 캐릭터랄까? 머리 스타일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외에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 목포 사람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자기 집 앞마당에 보물이 있다는데 생뚱맞은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고 하니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정윤호입니다. 목포 패거리들 중 한 명이죠. 그리고 부산 패거리들, 한마디로 조폭들도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보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서툴게 도망치다가 배에 불이 나면서 큰 위기에 처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홍기, 목포 지역 경찰입니다. 전형적인 비리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 유지 행세도 하면서 천 회장 부인에게 거액의 뇌물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복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천 회장과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이자 송 사장과도 오랜 지인 사이로 사실 결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선자라는 다방 여직원도 나오고 황명수, 조청, 골동품 가게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이런 등장인물들만 봐도 느낌이 딱 오는 게 원작에는 멀쩡한 인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목 파인의 뜻은 꼬리파, 사람인,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뜻하죠. 영어 제목 또한 로우 라이프, 밑바닥 인생. 게다가 모든 등장 인물들이 빌런 그 자체인데요. 결국 목포에 모인 이들이 도자기 발굴에 착수하면서 하나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일행은 바닷속 보물을 찾기 위해 결국 잠수를 하기로 결정했죠.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보물을 찾으러 바닷속으로 들어간 잠수부가 혼절하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결국 고려시대 유물인 청자가 발견되면서 이야기가 급진전이 되는데요. 바닷속에서 끄집어낸 보물들을 둘러싸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관석과 희동 역시 많은 등장인물들과 싸우고 또 죽이게 되죠. 대부분 초반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죽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작가가 의도한 클리셰가 아닐까 한데요. 결국 보물은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쳐서 마지막에 트럭에 실린 채 옮겨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송 사장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며 술과 고기에 농약을 탄 송 사장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혼자서 보물을 차지하려던 속셈이었죠. 하지만 트럭 운전사마저 농약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그가 운전하던 트럭이 전복되면서 트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트럭에 함께 있던 나대식과 천회장 부인 역시 트럭에 탄 채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갈등과 중상모략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들이 누구일지, 또 보물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보물을 차지하게 될지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추측하게 된다면 더 큰 재미를 더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원작을 바탕으로 드라마가 더 흥미진진하게 각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자세한 리뷰나 또 다른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드라마 방영 이후 차차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